조국을 멸문지화를 했던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 하루 차이로 플러스 2년, 네네. 플러스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선고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예. 10년 구형에 7년 나왔다는 건 네, 대체로 뭐 70%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네. 특히 이제 판결문을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네. 그 선고할 때 들어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권한이 예. 세죠.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생사 여탈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네.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법리였습니다. 예.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한덕수에게도 23년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죄를 확정한 것, 이거는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던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네. 원심에서는 예. 초법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진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아니 그럼 윤석열이가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짓을 저지르겠냐? 뭐 트럼프는 그러긴 했지만 윤석열은 불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단임제인데.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했는데 예. 이게 좀 정돈된 거죠. 그러니까 내란 재판이 정돈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뭐냐면 국회에서 그동안 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거나 예. 또 법 왜곡죄를 신설하자거나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그 구체적인 노력이 드디어 조금씩이라도 결실을 맺는 거다. 네. 정도는 예. 국민과 국회가 함께 노력한 덕분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네. 사법부의 기류가 좀 바뀐 거라고 봐야 될까요, 국장님? 일단 첫 번째는 예. 조이대라는 사람, 잊지 않아야 될 사람. 예. 조이대의 임기는 오늘도 하루씩 단축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내년 6월이죠. 네. 아직도 1년 넘게 남았어요. 네네. 예. 아니 그렇지만 하여튼 시간은 가고 있다라는 예. 거. 그러니까 조이대가 굉장히 강력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헌법에 의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들도 다 임명 제청할 수 있고 네. 지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법원 행정을 그야말로 100% 순도로 자주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쥐기형 같은 이상한 존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게 조이대의 힘인데 네. 그 힘도 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판사들은 조이대 이후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금씩 장악력은 떨어지고 있는 거가 또 확인되고 있죠. 내년 6월 이후에 새 대법원장은 분명히 진보 성향일 것이고 네네. 또 조이대 시대의 이런 악행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찰을 할 대법원장일 그래서 것이고.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예. 법원 차원에서의 과거사 정리 작업 같은 것도 진행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희대에 네. 법원 이대에 법원 구테타를 예. 확인하기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조이대의 장악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쥐기형 같은 이상한 죄송합니다. 예. 조이대 같은 이상한 아니 쥐기형 같은 쥐기형 같은 이상한 판사들도 조금씩 정돈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법원이 자리를 찾아가는데 이건 네. 그냥 얻어진 건 아니고 국민들이 끊임없이 법원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해주시고 또 그걸 받아서 국회가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법개혁을 위해서 노력한 덕분에 네. 그래도 이 정도라도 가는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조이대가 대법관 추천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건 또 어떤 의도인지. 하여튼 조이대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는 국면으로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조이대가 뭐 추천한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건데 네. 대통령이 조이대가 골라온 사람을 임명해야 되나요? 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건 사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청와대하고. 네네. 조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관계는 신뢰여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이대 대법원장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혀 없죠, 전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법 구태타를 일으킬 정도로 과감하게 질렀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도 반성도 없고 법원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뭐 법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손해 볼 일, 자기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뭐 손해 볼 일이 있으면 그럴 때는 과감하게 사회적 발언도 하고 전문 용어로 엉기기도 했던 사람인데. 네. 그러나
법원 개혁이라든지 또 국민을 위한 사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했던 노력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야말로 윤석열의 대법원장이었던 사람인데 국민 주권 정부가 여전히 윤석열의 대법원장과 협조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 예전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정말 대법원 법원다운 법원을 위해서 노력한다면야 네. 혹시 손을 맞잡을 수 있지만 예.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잖아요. 오히려 반동적인 모습만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을 잡고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숙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간명한 방법은 조희대가 오늘이라도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조희대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이 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형량 증가로 표출되고 있는 흐름이다.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화, 그렇죠. 정상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